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수능 필수가 된 한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능 대비 최적의 교재 매사만국사의 핵심 콕콕 한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단원은 대단원 3단원 조선 유교사회의 성립과 변화입니다. 대단원 3단원 학습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조선 전기부터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하는 단원이네요.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핵심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의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적어놓은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인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문화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시기의 문화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조선 전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회면에서는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양천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후 양인층이 점차 분화가 되면서 조선의 신분 구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신분층으로 구분되었고요. 양반을 중심으로 한 신분 질서가 확립되었죠. 이에 영향을 받아 문화면에서도 문학, 자기, 회화 등의 분야에서 유교적 양반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와 같이 민족 문화도 같이 발달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회면에서는 조선 전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늘고 중인 및 부를 축적한 상민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문화면에서는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층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고 따라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죠. 또한 진경산수와 같은 새로운 경향의 예술도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가 모평, 학평,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자주 출제되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 자료로 주어진 사진이나 사료가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를 파악한 후에 선택지에서 관련 설명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선택지가 주로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각 시대별 문화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실제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핵심 콕콕 2단계 핵심 기출 마스터로 넘어가 볼게요. 매사만국사 131쪽에 있는 기출문제 108번 문제입니다. 가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먼저 남학생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남학생이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두 번째 줄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밑줄 쳐볼까요? 중국의 화풍을 모사한 그림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하나요? 네,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대화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그렇다면 진경산수화의 한 작품인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로 진경산수화의 대표 화가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그럼 여학생의 대화 살펴볼게요. 인왕제색도를 보면서 가 시기의 그림이라고 했네요. 이 시기에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풍속화가 유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했던 가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따라서 가는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자료 옆에다가 써둘까요? 그럼 보기에서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네요. 기억 볼게요. 거대한 석불과 철불 제작이 유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 볼까요? 이 친근한 모양을 한 불상 기억나나요? 이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요.
우리나라 석조 불상 중에서 가장 큰 불상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석불이나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고려시대였죠. 기억 옆에 고려라고 적어볼게요. 자, 니은. 실용적이면서 소박한 분청사기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분청사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을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한 무늬와 자유로운 양식의 분청사기는 어떤 시기에 등장하였을까요? 네, 이 분청사기는 고려 말부터 유행해서 조선 초에도 계속 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백자가 유행하게 되었죠. 자, 니은 옆에다가 고려라고 적어볼게요. 디귿. 한글로 된 소설과 사설시조 등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한글 소설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설시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조선 후기죠. 디귿 옆에다가 조선 후기라고 써주세요. 리을. 중인들이 결성한 시사의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사가 뭐죠? 네, 시사란 일종의 문학 동호인 모임인데요. 창작 활동을 하거나 역대 시인의 시를 모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사의 문학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옆에 써놓은 메모를 보세요. 정답이 한눈에 보이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콕콕 3단계 기선제압 총정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출 선택지로 수능을 제압하도록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제작하였다. 언제죠? 네, 조선 전기죠. 한글 소설 작품들이 간행되었다. 언제일까요? 네, 조선 후기입니다.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인쇄하였다. 언제일까요? 고려죠. 자동 15 장치를 갖춘 물시계를 만들었다. 언제일까요? 조선 전기죠. 서민 생활을 묘사한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풍속화, 네, 조선 후기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사설시조, 네, 조선 후기죠.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직설을 간행하였다. 농사직설, 네, 조선 전기입니다.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청자가 제작되었다. 네, 청자는 고려죠.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네, 조선 전기죠. 소박한 서민의 정서를 담은 민화가 그려졌다. 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죠.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팔만대장경, 네, 고려죠. 네, 수업을 하다 보면 문화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각 시대의 특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핵심 콕콕 강의에서 봐요.